안녕하세요. 건강유정 유창기 원장입니다. 지난 시간에 글루텐을 섭취하면 소장 내부 조직이 파괴되는 병, 자가면역질환, 셀리악병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. 그래서 이 증상을 설명드렸었죠. 이런 증상들이 나왔죠. 마치 자가면역질환, 루푸스, 류마티스 관절염, 크론병, 궤양성 대장염과 비슷한 증상들이 나타난다. 글루텐을 먹었을 때 이 셀리악병이라는 증상은. 그래서 이런 자가면역질환과 거의 동일하게 셀리악병의 증상이 나타나는데 그 원인이 글루텐 섭취였다. 그래서 자가면역질환이 있으면 글루텐 섭취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죠. 그럼 오늘은 글루텐에 대해서 좀 더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글루텐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하신 경우가 많은데요. 밀이나 보리, 호밀과 같은 곡물에서 발견되는 단백질이죠. 불용성 단백질입니다. 이 불용성 단백질을 글루텐이라고 하는데요. 반죽을 쫄깃하게 해주고 빵을 만들 때 부풀어 오르게 하는 역할도 하고요. 그래서 글루텐이 들어가면 빵이나 파스타 면처럼 쫄깃쫄깃하고 이제 탄력 있는 식감의 음식이 되는 거죠. 그러니까 맛있고 쫄깃한 식감, 좋은 음식에 들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. 이 글루텐 함유량에 따라서 이제 밀가루를 뭐 강력분, 중력분, 박력분 등으로 이제 구분을 하는 거죠. 그러니까 글루텐이 통곡물에 들어있다는 거예요. 보리나 통호밀 같은 거에도. 글루텐 프리가 건강법에서 이제 대유행인데, 그럼 누구나 다 글루텐 섭취를 피해야 하는가? 아직까지 의학적으로 논란이 많이 있는 부분입니다. 사실 아까 말씀드린 통곡물에는 글루텐이 많이 함유되어 있잖아요. 이런 통곡물이 함유된 식단으로 먹었을 때 심장병이나 어떤 2형 당뇨병, 대장암과 같은 질환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연구 결과들이 나와 있습니다. 그 논문 한번 볼까요? 통곡물을 섭취했을 때 심혈관 질환, 발병 위험도가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고요. 그리고 다음 논문 한번 볼까요? 통곡물 섭취 시에 제2형 당뇨병의 위험도가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입니다. 그러면 통곡물에도 글루텐이 들어있으니까 통곡물을 먹으면 안 되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따라올 수 있죠. 글루텐을 그럼 완벽하게 제한해야 되는 상황은 어떤 사람일까? 지금까지 이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실하게 증거가 나온 질환만 말씀드리면은, 일단 글루텐을 무조건 제한해야 되는 확실한 병은 지난 시간 말씀드린 셀리악병이죠. 그리고요, 밀 알레르기가 있거나 글루텐 알레르기가 나타난 분들입니다. 자가면역질환 환자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많아요. 그러니까 글루텐이 특정 체질을 가진 사람에게 설사나 어떤 복통, 소화장애를 일으키거나 장기적으로는 어떤 영양결핍이나 뭐 불임, 암까지 유발하는 주장을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밀가루 먹고 소화가 안 되거나 더부룩하거나 헛배 부르거나 설사하거나 이런 소화기계통 증상들이 나타난 분들은 밀가루 알러지, 글루텐 알러지가 있을 가능성이 많다. 그래서 밀가루나 글루텐이 들어간 음식을 먹었을 때 소화 흡수가 안 되는 분들이에요. 이분들은 보리, 밀, 호밀과 같은 몸에 좋다고 알려진 통곡물도 안 맞을 수 있는 거예요. 결국 개인마다 판단을 달리 해야 됩니다. 그래서 먹는 것을 키퍼 다이어리, 매일 다이어리, 매일매일 식사일기를 기록하셔야 됩니다. 내가 글루텐 음식을 먹고 난 다음에 셀리악 증후군과 비슷한 증상들이 나타나는지, 아니면 밀가루 알러지, 글루텐 알러지에 의한 증상들이 나타나는지를 내가 잘 판단해 가지고요, 글루텐 프리 식단으로 섭취할 것인지를 결정하셔야 됩니다. 개인마다 달라지는 것입니다. 이상 건강요정 유창길 원장이었습니다.